제 이름은 분옥이에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건 그 먼 옛날 1975년 봄 이야기예요. 저는 20살도 채 안 되는 여공이었고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을 미싱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 눈을 떠요. 제대로 잔 건지 못 잔 건지도 모르면서 어제 밤 12시까지 미싱을 돌렸고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겨우 이 시간도 못 자고 또 일어났어요. 손가락이 욱신거려요. 어제의 상처와 오늘의 상처가 섞여 있는 건지 상처가 제대로 아물 틈도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아무튼 손가락은 늘 아팠어요. 분옥이 일어났어? 언니예요. 선녀 언니. 나보다 3살 위고 이 공장에 온 지 8개월이었어요. 언니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고 항상 나보다 먼저 준비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난 묻지 않았고 언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응, 언니. 일어났어. 손을 들고 봤어요. 손가락 끝이 또 터져 있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정말로 어디서부터 피가 났는지도 몰라요. 미싱 바늘은 시도 때도 없이 손가락을 뚫어댔거든요. 손 봤어? 어제보다 더하네.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타올로 살살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마치 자기 손을 다루듯이 우리는 이게 인사처럼 됐어요. 매일 아침 언니는 내 손을 닦아주고 난 언니의 손을 닦아줬어요. 돈 모이면 우리 분식집 차리자. 응? 언니가 또 그 말을 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100번은 넘을 거예요. 응, 언니. 분식집이면 우리 이 미싱 안 봐도 돼. 내가 중얼거려요. 속으로도 중얼거리고 입으로도 중얼거렸어요. 이 말을 해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었거든요. 분식집, 자그마한 분식집,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누워서도 우린 그곳을 생각했어요. 떡볶이 냄새, 국물이 끓는 소리,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곳, 오직 그 생각으로만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 5시 50분이야. 10분 있으면 공장 문이 열려. 시간 확인.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에서 깎인다고 했거든요. 사장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매일 6시 정확히 도착하려고 했어요. 응. 공장 가는 길. 청계천 골목은 아직도 어둡고 축축했어요.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났어요. 정말 싫었어요. 이 길, 이 냄새, 이 도시. 언니, 고향 생각 안 나? 갑자기 물었어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면서. 고향? 뭐하러 생각해?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 언니가 대답했어요. 단호했어요.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난 알았어요. 언니도 고향이 그리웠다는 거. 떠나온 가족들이 그립다는 거. 다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흐르면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였어요. 공장 도착. 셔터가 아직 닫혀 있어요. 5분 정도 남았어요. 우린 문 앞에 섰어요. 언니와 나 그리고 다른 여공들 몇 명. 모두 20살도 안 된 애들이었어요. 어제 누가 또 혼났대. 손가락을 다쳤대. 누군가가 속삭였다. 약 먹고도 이랬대. 사장이 그래야 한다고. 또 다른 목소리. 우린 그런 소리들을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6시다. 셔터가 올라갔어요. 철철철철철철 철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지옥의 시작 알람이었어요. 우린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어요. 미싱 앞에
내 자리는 맨 왼쪽에서 세 번째. 매일 같은 자리. 언니는 내 옆자리. 아, 감사했어요. 언니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작. 누군가의 외침. 그 순간 모든 미싱이 동시에 울려 퍼졌어요. 철철철철철철철철.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발이 페달을 밟아요. 눈이 바늘을 따라가요. 이미 육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밀어야 하는지, 손가락이 어디서 상할지도. 그런데 알아요? 정말로 짧은 순간이었어요. 불과 서너 시간 지났을 때 내 손가락에서 또 피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시작했는데 벌써 또 피? 아, 피가 또 나네. 옆 소녀가 말했어요. 무심한 목소리로. 우린 다들 피를 닦고 또 일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 월급은 32,000원.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제 어머니는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고향에 있는 제 동생 둘의 학비도 내실 수 있었고, 제 오빠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난 멈출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눈이 침침해도, 이 32,000원이 제 가족을 살리는 돈이었거든요. 정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고 와. 30분만.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에서 깎을 테니까 알아서들 빨리빨리 와. 사장이 외쳤어요. 우린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에 눈이 부셨어요. 정말로 햇빛이 이렇게 밝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분호가 밥 있어? 언니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밥이 없었어요. 도시락도 없었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이 32,000원은 모두 제 가족에게 갈 돈이었거든요. 저는 먹을 수 없었어요. 물이나 마시자. 언니도 밥이 없었어요. 우린 공장 뒤 우물가로 갔어요. 차갑고 수돗물 냄새가 나는 물. 그걸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배고픔을 눌러봤어요. 분홍. 언니가 내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견딜 수 있지? 응, 견딜 수 있어. 나도 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난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 손가락이 언제까지 버틸지,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언니의 손 온기만 느껴야 했어요. 분식집 차릴 거야. 언니가 또 버릇처럼 그 말을 했어요. 응, 분식집. 난 따라 말했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미 미쳐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30분이 끝났어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아까 먹은 물이 뱃속에서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가지 않으면 월급에서 깎이니까. 내 가족이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오후가 또 시작되었어요. 철철철철철철철철. 손가락에서 또 피가 났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났어요. 내 손은 더 이상 내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기계의 일부. 공장이라는 기계의 작은 부품. 밤 12시. 드디어 끝이 났어요. 하루가 끝났어요. 14시간. 정말 긴 하루였어요. 내일 또 6시에. 사장이 말했어요. 우린 피곤한 몸을 끌고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언니와 손을 맞잡았어요. 말도 없이 다음날 새벽 5시에 또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우린 매일을 살고 있었어요. 1975년 봄부터 여름까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손가락은 계속 피를 흘렸고 배고픔은 계속 들었고 꿈은 계속 우린 버티게 했어요.
1975년 여름. 벌써 사흘 연속으로 야근이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는 새벽 1시까지 했어요. 그 전날은 2시까지. 분옥이 또? 언니가 물었어요. 사장이 종이를 들고 오자마자 모든 여공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자리 비우지 말고 일해. 분량이 안 차? 분량? 그 단어가 제일 싫었어요. 분량이 안 차면 야근을 해야 하고, 야근을 하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면 다음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손가락을 다치고, 손가락을 다치면 월급에서 깎였어요. 월급은? 누군가가 물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야근을 하면 더 주는 건지, 그냥 같은 월급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궁금해? 사장이 쏘아붙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니, 경멸이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멸. 우린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사장님 화장실. 오전 10시쯤 제일 어린 여공 미순이가 손을 들었어요. 화장실? 지금? 네, 급합니다. 미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뭐 때문인지 난 알고 있었어요. 사장이 화장실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3분. 딱 3분만. 사장이 시계를 봤어요. 손에 들린 시계. 항상 들고 다니던 그 시계. 분명히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었어요. 미순이가 나갔지만 우린 계속 일했어요. 철철철철철철 미싱음이 울렸어요. 3분 후 미순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3분 10초, 10초, 사장이 말했고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아니 3분 안에. 말대로 3분 10초, 월급에서 10초분 깎는다. 10초분? 이건 개 같은 얘기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었어요. 미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언니가 손을 다쳤어요. 아, 언니의 비명이 났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어요. 미싱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가락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피가 확 쏟아졌어요. 천위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언니, 난 벌떡 일어섰어요. 앉아, 앉아라니까. 사장이 외쳤어요. 분옥이, 넌 이래. 전현 손을 닦고 와. 그 말투가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언니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정말 많이 흘렸어요. 언니가 돌아왔을 때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봉제선은 거기서 맺어야 했어요. 피가 스며도 계속해야 했어요. 괜찮아? 내가 물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아팠던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아팠던 것 같았어요. 월급에서 깎을 것 같은데? 옆 소녀가 속삭였어요. 우린 그걸 들었어요. 모두가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계속 앉아. 사장이 말했다. 밤 9시. 배가 고팠어요. 정말 심하게 고팠어요. 어제도 밤 12시까지 했고 오늘도 이렇게 되는 건가 했어요. 사장님, 1시간만 멈춰도 안 될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사장이 일어섰어요. 1시간? 넌 뭔데 1시간을 요구해? 이 일자리가 싫어? 나가. 나가. 그 소리에 우린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철철철철철철. 밤 11시. 거의 의식이 흐릿했어요. 눈이 침침했고 손이 마비된 것 같았고 허리는 끝내주게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안 됐어요. 내 옆에 앉은 여공이 흔들렸어요. 거의 졸고 있었어요. 미싱 페달을 밟으면서 야, 자지 마. 옆 소녀가 그 친구를 깨웠어요. 잠이 오면 안 됐어요. 잠을 자면 손가락을 베이고 손가락을 베면 월급이 깎이고 월급이 깎이면 밤 12시 5분. 그만해. 사장이 마침내 말했어요. 우린 손을 떨어냈어요. 14시간. 이제 실제로는 14시간을 넘긴 것 같았어요. 시간 계산이 안 됐어요. 내일도 6시. 우린 피곤한 몸을 일으켰어요. 분호가 우리 집 갈까? 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로봇처럼. 응. 집으로 가는 길. 언니가 몸을 비틀었어요. 허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난 알 수 있었어요. 언니의 얼굴, 언니의 목소리, 언니의 모든 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분홍. 응, 뭐. 우리, 이게 정상이 아닌 거 알지? 언니가 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응, 알아. 근데 뭐 어떻게 해? 우린 여긴 못 나가야 되잖아. 그래. 그런데 돈 안 주면 어쩔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그 말에 난 숨이 턱 막혔어요. 돈 안 줄 리가.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확신이 없었어요. 요즘 공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장이 자주 밖에 나갔고 들어올 때 술 냄새가 풍겼어요. 그리고 분옥, 넌 못 들었나? 뭐? 소문 말이야. 내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뭔 소문이?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간대. 그 말이 나온 순간 정말로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이미 누군 월급을 못 받았대. 지난달 한두 달 월급을 안 준 여공이 있대. 난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뭔가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거짓이기를 바랐어요. 정말로 거짓이기를 바랐어요. 분옥, 우리 어쩌라고? 언니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작았어요. 우선, 일단 일해야 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분식집?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분식집도 없고 돈도 못 받고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난 하지도 못할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은 1시를 넘겼어요. 내일 또 5시에 일어나야 해요. 4시간. 4시간을 자고 또 가야 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손가락이 계속 욱신거렸어요. 어제의 상처, 오늘의 상처, 모두 섞여서 욱신거렸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소문.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는 소문. 그게 정말이라면 난 뭐 하는 건가? 이 고통이 뭐 하는 건가? 이 4,200원이 뭐 하는 건가요? 1975년 8월 1일. 금요일. 월급날이었어요. 새벽 5시.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른 날이었어요.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월급을 받는 날이거든요. 32,000원. 이 돈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25,000원을 보낼 수 있어요. 동생 둘의 방학 숙제를 위한 공책도 사줄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어요. 오빠 학비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분식집 기금을 모을 수 있어요.
몇 달 모으면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았어요. 분호가 일어났어? 언니가 벌써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응, 언니. 오늘 월급날이잖아. 내가 말했어요.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월급날이다. 근데 그 손 잡음에서 뭔가 달달한 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그런 게. 아, 근데 이건 기분 탓인 것 같았어요. 6시, 공장 도착? 뭔가 이상했어요. 셔터가 안 열려 있었어요. 어, 셔터가 몇 명의 여공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나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정말 혼란스러운 표정. 사장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말했어요. 시간은 6시 7분. 아직 늦은 건 아니었어요. 사장이 6시 정각에 온 적도 드물었거든요. 10분, 20분, 30분. 셔터는 열리지 않았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우린 들어가야 되는데. 여공 미순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봐. 불이 안 켜져 있어. 또 다른 여공이 가리켰어요. 공장 2층 사무실 창문. 정말로 불이 꺼져 있었어요. 6시 반. 어떤 여공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사장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70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불안했어요. 왠지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옷이 들어갔나? 누군가가 물었어요. 어제 마무리한 옷들이 있는 창고. 혹시 옷 때문에 문을 두드린 건가 싶었어요. 아니요, 월급이 없으면 옷도 뭐해요. 다른 여공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우린 모두 알아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뭔가 심하게 잘못됐다는 걸. 들어가 보자. 누군가가 외쳤어요. 안을 본 순간 세상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장의 책상도 없었어요. 서랍도 없었어요. 책도 없었어요. 우리 계약서도 없었어요. 월급 봉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그건 나였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책 같은 게 떨어져 있었어요. 낡고 해진 장부. 내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장부를 펼쳤어요. 빨간색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거래처 미수금 장부였어요. 아, 아, 말이 안 나왔어요. 분옥이? 언니가 옆에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언니, 이게 이미 우리 월급을 안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일했던 모든 시간, 모든 피, 모든 고통, 전부 가로채져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선녀 언니, 난 언니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언니는 무너졌어요. 정말로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듯이. 분호가, 우리 고향 식구들은 어쩌라고. 엄마는?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 시골에 월급 보내야 하는데. 언니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처절했어요. 언니 잠깐. 나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사장은 어디로 갔어?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까지는 여기 있었습니다. 공장 감시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누군간 경찰을 불렀어요. 이건 민사 문제네요.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손을 저었어요. 민사, 우린 사기 피해자예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어,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 다 사라졌잖아. 그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민사 문제로 봐야겠습니다. 사장을 찾으시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요. 경찰관이 돌아섰어요. 정말로 우리를 남겨두고 돌아섰어요. 어, 잠깐. 누군가가 외쳤지만 경찰은 들리지 않는 척 갔어요. 공장 앞에는 20명의 여공이 서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충격, 분노, 무력감.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법도 경찰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우린 그냥 착취당하고 버려진 존재였어요. 분홍.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어쩌라고?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장 앞,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누군가는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사장을 잡아야 한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사장 집은? 모른다. 차는? 택시 타고 사라졌대. 돈은? 벌써 가져갔겠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고통, 손가락의 상처, 야근, 배고픔, 분식집이라는 꿈, 엄마에게 보내야 할 돈,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미싱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불을 지르고 싶었어요. 정말로. 분옥이 언니가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공장 문을 흔들고 있었나 봐요. 분옥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나는 울음과 외침이 섞여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여공들은 계속 모여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옷 가져가자.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옷? 맞아. 우리 월급을 못 받았으니 대신 옷이라도 가져가. 그건 도둑질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린 그것을 우리의 피값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공장 앞에는 여공들이 서 있었어요. 월급도 받지 못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밤 우린 처음으로 대항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었어요. 기계가 아니었어요. 공장 앞 오후 3시 우린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20명, 20명의 여공이 공장 셔터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약했어요. 뭐 어떻게 해? 우린 계약서도 없고 경찰도 못 믿고 돈도 못 받았잖아. 다른 누군가가 답했어요. 우리 옷들이 있어. 창고 안에. 미순이가 말했어요. 16살 미순이. 가장 어린 여공. 그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 결연한 다른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옷? 그게 뭐가 돼? 우리 월급이 없으면 대신 옷을 가져가는 거지. 우리가 만든 옷이니까. 미순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린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셔터 사이에 작은 틈. 아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 나는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옥이
언니가 외쳤어요. 따라와. 공장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내 발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싱 테이블의 위치, 창고의 위치, 모든 게 미싱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 기계, 저 기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가락을 터뜨리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게 했어요. 배고프게 했어요. 꿈을 빼앗았어요. 미싱 발판. 내 발이 매일 밟던 그 발판.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분옥이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외쳤어요. 나는 그 발판을 들어 올렸어요. 고개 위로, 최대한 높이, 그리고 내리쳤어요. 철철철철철. 미싱이 깨졌어요. 바늘이 부러졌어요. 페달이 박살났어요. 그 순간 뭔가 터졌어요. 내 안의 모든 게, 우릴 봤어? 우릴 사람으로 봤어. 이게 사람이냐고. 나는 외쳤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로. 셔터가 열렸어요. 언니와 다른 여공들이 들어왔어요. 미싱을 가져가자. 미순이가 외쳤어요. 미싱을? 맞아. 우리 월급. 이게 우리 피값이야. 언니가 가장 가까운 미싱을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하지만 언니는 들어 올렸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누군가가 또 다른 미싱을 들기 시작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경찰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왔던 경찰과 다른 경찰들. 더 많은 경찰. 이건 절도죄다. 경찰이 외쳤어요. 절도? 내가 반문했어요. 그 순간 내 눈이 충혈됐어요. 정말로 핏발이 섰어요. 절도? 우린 우리 월급을 받지 못했어. 여공 20명이 한 달을 일했어. 그런데 우린 우리 월급을 못 받고 미싱을 가져가는 게 절도라고? 내 목소리는 울음과 비명이 섞여 있었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우린 증거도 없다고 했잖아. 계약서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린 뭘 할 수 있어? 경찰은 왜 사장을 잡지 못해? 왜 우린 잡아? 나는 놓지 않고 있었어요. 미싱 발판을 들고 다른 여공들도 계속 미싱을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벌써 3대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2대를 들었어요. 조금씩 나가. 언니가 외쳤어요. 경찰관이 앞을 막았어요.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어요. 우린 절도범이 아니에요. 우린 피해자예요. 미순이가 소리쳤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경찰관들이 미싱을 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손대지 마. 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로. 경찰관이 나를 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 충혈된 눈, 분노로 타오르는 눈. 그 순간 뭔가 순간적으로 그들이 물러섰어요. 아니면 너무 많았던 걸까요? 20명의 여공. 모두가 미싱을 들고 모두가 무언의 저항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린 천천히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냈어요. 1대, 2대, 3대. 공장 앞 골목에 미싱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이건 신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신고해. 하지만 사장부터 먼저 잡아야지요. 내가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공장 앞에는 20개의 미싱과 20명의 여공이 있었어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강했어요. 분옥이.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린 뭐가 될까? 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우린 했어. 우린 뭔가 했어. 언니가 말했어요. 밤 10시. 여전히 우린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는 미싱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대.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우린 도둑이 되었어.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물이 흘렀지만, 무섭기도 했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거든요. 우린 기계가 아니었어요. 우린 도둑이 아니었어요. 우린 착취당한 여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했어요. 경찰이 다시 왔어요. 밤 11시 미싱을 돌려놔야 한다고 사장이 말하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우리 월급이 없으면 미싱도 못 돌려준다고 해.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결국 경찰은 떠났어요. 그리고 우린 그 밤을 새웠어요. 공장 앞에서 20개의 미싱과 함께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린 도둑이 아니었어요. 우린 우리 자신의 피값을 되찾은 거예요. 그 밤 우린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많이. 50년, 반세기. 그 정도면 한 인생이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70대가 되었어요. 주름이 많고 손에 잡티가 생겼고 허리는 굽어졌어요. 하지만 이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미싱 바늘의 아픔을. 1975년 8월 1일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글쎄요. 복잡했어요. 정말 복잡했어요. 경찰은 우리를 조사했어요. 절도범으로. 하지만 계약서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사장도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우린 공장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요. 분식집? 꿈이었어요. 선녀 언니는 그 이후 몇 년 더 다른 공장을 옮겨 다니다가 결혼했어요. 방직 공장의 기술자와 둘이 만날 때마다 분식집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꿈으로만 남았어요. 미순이는 그 어린 여공, 그 다음 해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있었어요. 서울에 다른 공장,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 다니면서요. 지금 청계천을 다시 걷고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왜 여기 왔는지. 그냥 오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기 좋은 카페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 청계천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급 카페? 맞아요. 이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낡은 공장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모자이크 건물도 없고 오염된 물도 흐르지 않아요. 대신 예쁜 카페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미싱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골목 어딘가에서 철철철철철철 손가락이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젊은 여자가 나를 붙잡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말했어요. 여기 예전에 공장이 많았어. 봉제 공장이. 그리고 많은 여공들이 있었어. 젊은 여자가 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 계셨나요? 네. 저도 여공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이 골목에 제 청춘이 있었어요. 16살의 청춘. 손가락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분노했던 그 청춘. 그 시절이 어땠어요?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어땠냐고? 참, 난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하루 14시간을 미싱 앞에 앉아 있던 것을 월급 32,000원으로 가족 7명을 먹여 살렸던 것을
손가락이 터져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우리의 월급을 가로채고 도망친 사장을. 정말 힘들었겠네요.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연민의 목소리로. 힘들었다? 그건 너무 약한 말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그때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몰라도 돼요. 정말로. 나는 그 골목을 더 걸어갔어요. 20살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상처 투성이의 손가락, 검은 눈, 분노, 절망, 희망, 분식집을 차리고 싶었어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선녀 언니와 분식집을 차리고 싶었어. 이 골목 어딘가에. 우린 떡볶이와 순대를 팔고 싶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리셨나요? 아니, 차리지 못했어. 월급을 못 받았거든. 미싱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당했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했고, 선녀 언니는 결혼했고, 결국 꿈은 꿈으로 남았어. 젊은 여자가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정말로. 우리가 미싱을 가져갔던 그 밤을 말이야. 내가 말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 우린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거든. 우린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 우린 저항했어. 비록 미싱 20개와 우리의 분노로 그리고 실패로 끝났지만 우린 했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미싱음은 절규였어요. 우리의 절구였고 생존이었고 저항이었어요. 그 미싱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계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사람이었어. 여전히 사람이야. 젊은 여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 이후로는요? 글쎄, 사장은 결국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우릴 조사했지만 사장은 손도 못 댔어. 그리고 우린 그냥 살았어요. 다른 공장에서 또 다른 공장에서 계속 살았어요. 월급도 받고 돈도 모으고 힘들었지만 살았어요. 공정한 것 같지 않네요. 공정해? 아니, 전혀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우릴 지켜주는 법도 없었고 목소리도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경찰도 법도 아무도.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알아? 그 눈물과 분노가 이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 같은 여공들, 노동자들이 흘린 그 눈물과 피와 분노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우리가 당했던 착취가 우리의 저항이 법을 만들게 했어요. 노동법을, 최저임금법을, 우리 같은 애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내가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행복해요?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행복해? 글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자랑스러워. 나는 자랑스러워. 우리가 뭔가 했다는 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사람이었다는 게, 그 밤 나는 호텔에 묵었어요. 아니, 아주 평범한 여행객처럼. 하지만 창밖을 보면 청계천이 보여요. 이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계천. 옛날 같은 오염된 물도 없고, 공장도 없고, 미싱음도 없어요. 근데 내 귀에는 여전히 들려요. 철철철철철철. 그 미싱음. 그건 절구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선녀 언니에게 했던 사랑. 미순이에게 했던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했던 사랑. 분호기도 정말 잘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너도 정말 잘했어. 우린 정말 잘했어. 새벽 새소리가 들렸어요. 청계천의 새소리.
그건 50년 전에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어요. 미싱음 대신 새소리, 절구 대신 희망. 아마도 이게 우리가 남긴 유산일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